신경의 가지 숫자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예를 들면 100개 중에 몇 퍼센트를 남길 거냐, 만약에 뭐 5%를 남길 거냐, 뭐 10% 남길 거냐에 따라서 시술할 수 있는 횟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신경의 가지를 잘 찾아가지고 최소화시키면 얘가 재발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술을 하게 되면 2회에서 3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신경 차단술 아니면 종아리 세척술을 했을 때 비대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신 원장입니다. 종아리 퇴축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찍은 게 있는데, 그건 오른쪽에 있는 카드 뉴스 그쪽을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심화적인 내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재수술 더 자세히 찍어보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비대칭이 되느냐? 종아리는 비복근이 양쪽에 있잖아요. 외측만 하잖아요. 그러면 외측이 발달해요. 이게 비대칭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제대로 되지 않은 신경 차단술 아니면 종아리 세척술을 했을 때 비대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까치발 부작용이에요. 까치발 부작용이 될 정도가 되려면 종아리 뒤꿈치가 땅에 안 닿게 계속 걸어 다니시면 종아리 모양이 구축이 돼요. 이제 그 모양이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까치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까치발 부작용을 만들었던 병원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통증이 좀 심한 시술을 하시다 보니까 실내에서도 신발을 약간 굽이 있는 신발 계속 신어라, 그러면서 까치발 부작용이 생겼던 겁니다. 수술 후에 통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만약에 통증이 생긴다 하면 바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한다면 까치발 부작용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종아리 퇴축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비대칭은 오히려 좀 나중에 나타나요.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까치발 딱 들었을 때 한쪽은 쭈그러들어 있고 양쪽이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쭈그러들고 한쪽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보고 바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시기를 뭐 놓쳤냐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 없고요. 발견과 즉시 치료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얇아지고 싶은 욕심에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신경의 가지 숫자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예를 들면 100개 중에 몇 퍼센트를 남길 거냐, 만약에 뭐 5%를 남길 거냐, 뭐 10% 남길 거냐에 따라서 시술할 수 있는 횟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신경의 가지를 잘 찾아가지고 최소화시키면 얘가 재발 확률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술을 하게 되면 2회에서 3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발의 원인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신경의 가지가 나무 뿌리처럼 쭉 뻗어서 굉장히 가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가지를 제대로 찾아내서 줄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가지를 한 10가지만 차단했어요. 처음엔 좀 줄어드는 것 같다가 다시 얘가 재발하면 다시 커집니다. 재발의 원인은 차단 지수를 최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다중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재발률을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 마사지?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받아도 되는지. 신경 차단술을 받고 나면은 쭉 줄어들면서 사이즈 감소가 있잖아요. 그럼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재발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락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간혹 신경 손상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신경 거죠. 종아리의 근육 중에 말통 근육을 줄이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자체를 줄이는 시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걷는 근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감각 신경 이런 것들은 손상을 시키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어렵지만 충분히 구별이 됩니다. 이거 이제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단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술을 해야 되고요. 특히 외측할 때 감각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스킬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각신경이 어느 정도 이제 마비가 됐어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감각신경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서 감각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받을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지방도 같이 흡입해야 될 케이스가 있고 신경만 해도 될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육이 발달해서 붉은 경우도 있고 지방세포가 많아서 붉은 경우도 있겠죠. 보통은 저희가 핀치 테스트라 해서 피부를 당겨가지고 만져보게 되죠. 그럼 이제 종아리가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가능하죠. 이제 만졌을 때 요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의 두께를 보는데 보통 요거의 반 정도가 지방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더 자세히 본다면 초음파 같은 걸 통해서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한 3mm, 4mm, 5mm 이 정도까지만 돼도 지방 흡입을 통해서 사이즈 감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것도 사례 들고 왔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전후 사진을 보시면 20대 초반에 다른 병원에서 신경 차단술을 받았는데도 근육이 줄어들지 않고 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저희가 신경의 가지를 차단하는 부위를 이제 제가 들어가 보면 흔적이 남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 가지만 살짝 차단했던 그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제대로 잘 차단해서 외측, 그다음에 비근까지 커져 있는 비근까지 차단해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거는 한 번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재수술은 가능합니다.